JLPT 강사 강경입니다. 오늘은 쉽게 말하면 한자 고르기 문제, 그러니까 1번에서 5번에 해당하는 히라가나 고르기 문제를 풀어봤었고요. 오늘은 반대로 질문에 히라가나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한자를 고르는 문제를 몇 개 풀어보고자 합니다. 네, 이 유형은 아무래도 발음 고르기보다는 좀 어려운 경향이 있어요. 쓰면서 연습하신 분들도 막상 이 문제를 보시면 너무 비슷한 애들이 두 개씩, 보통 이렇게 두 개씩 비슷하게 출제를 합니다. 보통은 한자 생긴 게 비슷한 거를 두 개 같이 묶고 그 다음에 발음이 비슷한 걸 묶는 경향이 있어서 만약에 제거할 수 있다 해도 두 개는 이렇게 뺄 수 있을 수 있는데 그 나머지 두 개가 굉장히 비슷해 보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문제도 2번과 4번이 한자가 비슷하고 그 다음에 1번과 3번이 비슷합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출제를 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 문제도. 두 번째 문제의 경우는 우리나라식으로 읽다 보면은 약간 감이 올 수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이제 계속 쓰시면서 발음을 하시다 보면 되는 거긴 한데, 일단 두 문제를 풀어보면서, 만약에 모르는 문제가, 당연히 모르는 문제 나오면 여러분이 솔직히 시험장에 가서, 그때 당시 해결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계속 얘기하지만 평상시에 많이 쓰시면서 발음을 하시다 보면, 이쪽에 뭐를 넣어야겠다. 솔직히 말하면은 이제 답을 확 보인다기보다는 아닌 걸 빼는, 이거는 모든 거에 다 마찬가지인데, 아닌 걸 제거하는 이런 훈련을 수업 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닌 걸 일단 빼고 나머지 부분에서 답을 찾아보는 그런 것도 평상시 연습을 문제 푸시면서 많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1번 문제를 한번 여러분이 풀어보시겠습니다. 네, 질문을 볼게요. 유징어 이엔이 만에 있다 라고 써 있어요. 일단 친구를 집에, 여기까지 해석을 했다고 볼게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2번과 4번이 이제 둘 다 우리나라 발음이 초자예요. 그러니까 한국음을 읽을 줄 아시는 분은 이게 초라는 걸 알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1, 3번을 보시면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만회글을 본 순간 당연히 많이 외우신 분은 만회글 본 순간 그냥 한 번에 답을 고르실 수 있죠. 그런 분이야 제가 굳이 설명할 게 없고요.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초자 같긴 한데 이것도 초고 저것도 초다. 그런 경우 일단 이 초자 두 개를 보시면은 제가 이제 요령 중에 설명하는 게 있는데요. 부수라고 한자를 공부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저 자체가 해석이 안 될 경우 지금 잘 보시면 이 한자를 보기 전에 친구를 집에라고 써 있어요. 그럼 하나도 모르시면 뭐 어쩔 수는 없는데 여기 있는 이 박자를 보시면 이게 숙박의 박자입니다. 그럼 조사를 잘 보시면 이게 숙박하다가 된다고 칩시다. 조사가 맞질 않아요. 잘 보세요. 친구를 집에 숙박했다 이렇게 되질 않아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토마르기 때문에 이 상태는 조합이 안 되거든요. 이것은 만든 조합이에요. 이런 나머지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거를 지웁니다. 그리고 1번에 있는 저 자를 보시면 오른쪽이 똑같고 왼쪽이 다른데요. 왼쪽의 부수에 사람 인자가 있어요. 그 다음 이건 물수자죠. 저 사람 인자가 있는 자는 사람과 관계된 한자예요. 우리나라 말로 이제 백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큰아버지? 거기에 해당하는 자라 동사를 만들 수가 없어요. 백부를 동사를 만들 수가 없죠. 이것은 숙박이라 동작이 가능합니다. 지금 4개 중에 제거하는 거를 연습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제거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사가 남아요. 그럼 2번을 보시면 여기에 손수자 부수가 있어요. 이 손수자를 부수로 만든 게 이자입니다. 제가 이제 수업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손수자가 있는 그 한자는 손으로 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한자가 두 개 남았을 때 이런 방법으로 손수자가 있어. 대신에 마음 심자가 있거나 이러면 감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마음 심자는 부수로 이런 상태로 변합니다. 왼쪽에. 밑에도 오죠. 밑에는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손수자 있는 한자와 마음 심자 있는 한자가 같이 배열이 돼 있다. 그러면 마음 심자는 감정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여기에 행동이 들어있기 때문에 친구를
불렀다 내지는 초대했다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이 자는 메스라고 메시아가르 그 다음에 오키니 옷을 입으시다, 감기 드시다, 그 다음에 그냥 밥을 드시다 할 때 그 메스에 쓰는 애예요. 이 상태도 사실은 지금 잘못 붙은 거고요. 그래서 답은 초대하다에 2번이 됩니다. 발음 같은 경우는 저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식당을 가시거나 가면은 마네킹의 거라고 있어요. 손님을 부른다. 손으로 부르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은근히 문제를 고를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손 숫자가. 자, 그럼 2번 문제를 보실게요. 여러분이 잠깐 풀어보시겠습니다. 네, 볼게요.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この商品は安全性が保証されています. 이 상품은 안전성이 뭐뭐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국말로 한번 유추를 먼저 해보시면 그잖아요. 안전성이라고 써 있는데 보통 뭐라고 하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안전성이 보장되어 있단 말도 하죠. 한국말로. 보장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보증이란 말도 할 수 있어요. 보장 아니면 보증이겠죠? 한국말로. 한자 지금 배열을 보시면 역시 이 비슷한 자, 이 자와 이 자가 똑같이 2, 3번에 배열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발음이 비슷한 이게 일본 발음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쓰는 거고요. 그 다음 뒤에 자가 발을 정자와 이 정자로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제가 지금 보장이나 보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지워야 할 것은 발을 정자죠. 보정이라고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워요. 두 개는 지워요. 항상 얘기하지만 두 개는 지우고 시작. 1, 3번을 보세요. 요 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이 자는 보호하다의 보자고 음은 같습니다. 일본 음은. 이 자는 보충하다 할 때 보자예요. 보충의 보자, 보호의 보자예요. 그러면 보장이니까 보충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찍습니다. 물론 당연히 평상시에 많이 단어를 많이 외우셔야 되고요. 뭐 이거 말고도 팁을 살짝의 팁인데 당연히 모든 100% 해결할 수 없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손숫자라든가 마음심자 이런 경우를 이용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근데 이제 두 개를 빼고 두 개가 남았을 때 이게 되게 효율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자를 보겠습니다. 주자를 여러분이 하시는 그 휴직 있지 않습니까? 남편 할 때 이 주자인데 이 왼쪽에 물 숫자가 있어요. 보통 이게 주자를 두 개 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람 이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무 목자가 있는 죄송합니다. 잘 안 써지네요. 네, 썼습니다. 보시면 오른쪽이 똑같은데 왼쪽이 다르죠? 그럼 뭐 이 중에 한 두 개는 같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왼쪽에 물 숫자가 있으면 이제 수업 때 제가 얘기하는데 물에 상관 있는 거를 생각해 보라고요. 한국말로. 주 들어가는 물에 상관 있는 거. 주사, 주입. 물론 물과 상관없는 주목 이런 게 있어요. 물과 상관이 있다. 사람이 짜 있는 것은 사람과 상관이 있으니까 어디 살아요? 이렇게 할 때 주택의 주자예요. 나무 목자에 있는 주는 뭘까요? 나무에 상관이 있겠지요. 이것은 기둥주자입니다. 그럼 이런 단어는 동사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냥 기둥이라. 근데 이런 건 동사가 있지. 물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하시는 건 어디 살아요? 스무. 그 다음에 쏟다에 소속을 하는 동사가 있어요. 물을 쏟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는 게 정말 나와서 확 답이 보이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이 부수를 잘 이용하시는 아까 말한 마음심자 이용, 손숫자 이용 이런 것도 굉장히 실제 시험장에서는 좋은 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풀어보고 다음에 또 다른 문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